어제 하루 SK하이닉스가 시총 1위를 탈환하고 25년 7개월 만에 삼성전자를 뒤집은 날, 오늘 장에서 두 종목이 동시에 4에서 7.5%씩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정작 그 상승을 이끈 양대 주축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풀어보고 싶은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나오는 피크아웃 신호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반복됐던 일시적 패턴인지. 두 번째, 내일 새벽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어떤 숫자를 봐야 하는지. 세 번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각각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팔아야 할 때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기준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코스피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이건 공포가 아니라 이벤트 앞 숨고르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메모리 펀더멘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반 B램 고정거래 가격이 전분기 대비 93에서 98% 상승했고, 마이크론 산행신호, 마이크론은 이미 지난 2분기에서 매출 238억 6천만 달러, 주당 순이 12.20달러로 시장 컨센서스를 38.79%나 웃돌았습니다. 마이크론 CEO 산제이 메로트라는 AI 서버와 전통 서버 모두 현재 D램과 낸드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급 부족은 2026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마이크론의 2026년 D램과 낸드 출하량 가이던스가 각각 전년 대비 20% 수준으로 제시됐는데 이게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HBM 시장만 떼어보면 더 극적입니다. 마이크론은 HBM 시장 규모가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시점을 기존보다 2년 앞당긴 2028년으로 수정했습니다. AI 가속기 시장의 90%를 지배하는 엔비디아는 차세대 베라루빈 플랫폼에서 6세대 HBM인 HBM4를 쓰는데 이 플랫폼 도입이 본격화되면 메모리 생산 능력은 더 제약받습니다. 메모리 단연 계약, 즉 의무사항이 포함된 LTA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마이크론이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건 향후 3에서 5년치 메모리 수요를 선제적으로 잠가두는 그림입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도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로부터 매년 수십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고 있고 2년 이상 단연 계약을 맺고 있다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독보적입니다. MRMUF라는 차별화된 패키징 기술로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수율을 확보했고 HBM3E에 이어 HBM4까지 선제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HBM의 평균 판매 가격 전망치를 상향했고 목표 주가를 37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범용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에 직접 수혜를 받으면서 거기에 HBM4 공급 확대까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 HBM4가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나왔고 파운드리 부문의 수율 개선 여부가 추가 재평가 포인트입니다. SK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 61만 원, SK하이닉스 40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이벤트는 내일 새벽 마이크론 3분기 실적입니다. 시장 기대치는 매출 348억 달러, 총이익률 81%, 주당 순이익 19.82달러입니다.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를 달성하고 경영진이 공급 부족은 2026년 이후도 지속된다는 메시지를 재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체크포인트 1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장 초반 갭다운 없이 보합권에서 출발하거나 오히려 갭상승으로 열리면 이건 수급 소화가 완료된 신호입니다. 체크포인트 2번, 외국인이 코스피 반도체 섹터에서 순매수로 돌아서는지 확인하세요. 체크포인트 3번, 마이크론이 단연 계약 확대, HBM4 로드맵 부채화, 2027년 공급 가시성을 언급할 경우 이건 삼전 한인 모두의 다음 분기 실적 상향 조정에 씨앗이 됩니다. 반면 마이크론이 실적은 맞췄지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기대치를 밑돌돌거나 공급 증가 가속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가 30만 원대 초반을 하회하고 하이닉스가 250만 원대를 무너뜨릴 경우 단기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3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직후 패턴을 기억하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10% 이상 빠지는 상황이 나오면 코스피 반도체 섹터 전체에 기계적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0만 원대 초반, 하이닉스는 250만 원 안팎이 역대 최고가에서 25% 내외로 빠진 구간입니다. 이 정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안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숨고르기입니다. 여기서 파실 필요는 없고요. 단 만약 하이닉스가 200만 원 아래로, 삼성전자가 25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구조 변화 여부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가장 힘드실 겁니다. 팔자니 손실 확정이고 버티자니 더 빠질까봐 겁나죠. 지금 당장 전부 던지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이라는 변수가 내일 해소되는 이벤트거든요.
있거든요. 반 정도 비중을 유지하면서 실적 이후 방향을 확인하고 추가 판단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손절 기준은 종가 기준 20% 이상 추가 하락 시점 또는 외국인이 3일 이상 연속 순매도로 돌아서는 시점으로 잡으세요. 솔직히 지금은 가장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전까지는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내일 실적 발표 이후 방향이 확인되면 그때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진입 타이밍은 장 초반 갭 방향보다 장 중반 이후 수급 풀임이 더 중요합니다. 장 시작부터 뛰어드는 것보다 오전 11시 이후 외국인 순매수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진입 방법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에서 봐야 할 건 숫자보다 메시지입니다. 공급 부족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단연 계약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HBM4의 로드맵이 구체화되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들으세요. 반도체 업황이 전기 순환형에서 성장형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게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과거처럼 공급이 넘쳐서 가격이 폭락하는 다운사이클이 오려면 지금의 AI 수요 성장 속도를 넘어서는 공급 증가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구조에서 그게 단기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결론의 날이 아닙니다. 25년 만에 시총 역전이 일어난 다음 날, 마이크론 실적이라는 분수령을 앞에 두고 누가 먼저 던지고 누가 기다리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삼전 한익의 구조적 스토리, 즉 AI 데이터 센터 확장, 그리고 HBM 공급 부족, 그리고 메모리 가격 결정력이라는 흐름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깨진 건 단기 가격이지 구조가 아닙니다.